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자, 6월 11일 저녁에 펼쳐졌던 KB바둑리그 플레이오프 신진서와 강동윤과 신진서의 경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두 팀은 지금 1승 1패인 상황에서 오늘이 이제 최종 라운드고요. 오늘 이기는 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자, 이 신진서 선수와 누가 만나느냐 이것이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결국은 마지막 3차전에서 강동윤 신진서의 주장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킥스팀 입장에서는 너무 바라던 대진일 수 있고요. 바라던 대진일 수 있고 물가정보팀 입장에서는 조금은 꺼림칙한, 하지만 또 강도영 구단이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뭐 한번 기대해 볼 만한 그런 매치가 만나게 됐습니다. 자, 3차전 신진서와 강동윤 선수의 경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신진서 구단의 100번으로 대구 시작이 됐고요. 자, 초반에는 약간 흉내봐도 비슷한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서로 간에 같은 형태의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걸치니까 바로 걸쳐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비슷한 형태죠. 그러니까 바로 3-3을 뛰어 들어가고, 자, 이 장면에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를 막거나 뭐 어딘가를 막는 것이 아니라 손을 빼고 이쪽 나를자를 씌워가요. 이러면서 좀 재밌는 형태가 나옵니다. 흙의 그 응수에 따라서 막는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를 이제 밀어놓고 만약에 한 칸으로 받으면 이곳을 밀어놓고 나를자 정도 씌워간다거나, 그리고 나를자로 만약에 받게 되면은 역시 뭐 이것도 일로 받을 수도 있고 일로 받을 수도 있고 흑에게 먼저 한번 응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강도영 구단이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받아도 나쁠 건 없어요. 하지만 기세상 여기를 3-3 뛰어들어갔을 때 받질 않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밀어놓고 그리고 나서 손을 빼는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인공지능 그래프에도 블루스팟에 있는 수였어요. 흑의 선택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를 밀어가니까 이제 백도 기세죠. 막아가고 그리고 나를자로 뒀습니다. 이거는 이 나를자를 둔 이유는 받아도 손을 뺄 수 있기 때문에 나를자로 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늘어서 굉장히 재밌는 형태가 나왔어요. 마치 3-3에서 백이 어깨를 짚은 듯한 3-3 정석이 만들어졌죠. 밀어놓고 나를자로 걸리니까 여기를 두텁게 막아놨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흑이 손을 뺐는데 지금은 이 귀 쪽을 받아주는 거는 여기를 백이 막는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지금은 당연히 흑을 손을 빼야 됩니다. 자, 그리고 백이 붙여가는 진행이 되는데, 사실 워낙 이 초일류 기사들의 대국이어서 이 바둑 내용 자체가 재밌기도 하고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팽팽한 그런 진행인데요. 이 건너붙인 수도 좋은 수예요. 여기를 두게 되면 끊어서 이 잡을 수가 없죠. 이렇게 두게 되면 세 점이 잡히면서 전부 다 잡히기 때문에 일로 젖히는 게 정수고요. 자, 그리고 가만히 이어두는 게 좋은 수입니다. 자, 이런 자리는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면 이렇게 밀어서 여기를 이을 때 젖혀서 이렇게 이쪽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예요. 지금은 이렇게 있는 게 정수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완벽하게 두어오던 이 두 대국자, 강도영 구단 쪽에서 먼저 실수가 나옵니다. 여기서 실전을 이렇게 늘어서 받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자리인데 이수가 굉장히 그래프 쪽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여기는 이렇게 꽉 연결하면서 두는 게 정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양이 이렇게 늘어서 두면은 나중에 실전에서 나오지만 여기가 선수되고 여기가 선수되고 이 모양이 돼서 딱 5집 내고 사는 형태입니다. 이 한 점도 잡히고. 자, 그런데 여기를 두었으면 훨씬 그것보다는 좋은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뭐 젖혀 있거나 하게 되면 뭐 이렇게 늘어서 살게 되면 집으로 훨씬 득이죠. 이거는 흑이면 비교도 안 되게 득입니다. 자, 그런데 강도영 구단이 여기를 두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여길 두게 되면 백이 끊어서 이 단수 칠 때 나가놓고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어요. 막으면 한 번 더 젖히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뭔가 곤란하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여기 이걸 끊으면 이게 양단수가 됩니다. 먹여치는 순간 이거 따낼 수가 없죠. 이게 다 따내는 형태가 되니까 이걸 먹여치는 순간 수가 나요. 이건 흑이 곤란하죠. 자, 그렇다고 여기서 이걸 따내던가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백이 단수를 치고 이 호구 치는 것까지 선수가 되면 오히려 흑이 손해예요. 그러니까 강정훈 구단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흑이 백이 이렇게 키워놓고 2단조 치는 수가 있어서 오히려 손해다. 그래서 실전에 이렇게 늘어서 받은 건데 이 형태에 굉장히 절묘한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좀 집중해 보세요. 자, 여기를 두는 게 정수였는데 강동훈 구단의 머릿속에는
젖히고 2단 젖히는 것 때문에 안 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자, 놀라지 마세요. 이 장면에서 흑이 손을 뺍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서 손을 빼는 거는 사실 상상하기가 어렵죠. 자, 그런데 저 모양이 절묘하게도 백이 먼저 두더라도 흑을 전부 다 잡을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들면 이곳을 먹여치면 이 두 점을 따내요. 요 네 점은 잡을 수 있지만 흑이 살죠, 반쪽이. 흑이 손을 뺀 거기 때문에 백 입장에선 별게 없습니다. 후수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기서 이렇게 잡으러 가는 거는 한 점을 따내는 순간 이 흑을 잡을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이렇게 둬서 패를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뭐 백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건 백이 잘 하질 못하고요. 자, 그렇다고 이 모양에서 일로 단수를 쳐보겠습니다. 만약에 따내기만 하면 이렇게 호구 쳐줘서 죽었죠. 여기는 옥집이니까. 그런데 여기를 단수를 치면 흑이 이걸 끊습니다. 자, 먹여치게 되면 반은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둬서 요 반은 잡을 수 있지만 흑이 날일자나 눈목자로 두게 되면 요거는 이 빵 때림을 하면서 이쪽을 먼저 둘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아요. 백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여기다 계속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강동현 구단이 실전의 이 는수로는 이렇게 두는 게 정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끊어서 이 젖히는 것 때문에 안 둔 건데 여기서 손을 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생각하기가 어렵죠. 손을 빼고 이곳을 두고 이쪽을 두는 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정수였어요. 어렵죠. 이 두 기사가 만나니까 이 바둑 그 수준 자체가 너무 어렵습니다. 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빼는 신의 한 수가 있었다. 자, 그런데 그것을 못 보고 그냥 느는 바람에 여기서 상당히 포인트를 잃게 됩니다. 자, 이 형태는 이제 백이 나중에 늘고 한 점 잡는 게 절대 선수기 때문에 이미 흑이 많이 당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백이 이제 이곳을 늘어놓고 여기를 딱 협공을 해서는 살짝 신진서 구단이 편한 그런 흐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바둑이 또 이대로 흘러가지가 않아요. 또 한 번 굉장히 어려운 수가 나옵니다. 자, 이 바둑 하이라이트를 하기 위해서 검토를 하면서 진짜 혀를 내돌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두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끊으니까 이것을 막아놓고 단수 치고 이제 한 칸 떼는 수를 뒀단 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난해하기로 유명한 형태입니다. 자, 요 형태에서 백이 두는 게 굉장히 많아요. 여기 밀어가는 것도 있고 실전처럼 씌우는 것도 있고 이렇게 붙이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신진서 구단이 선택한 거는 한 칸으로 씌우는 거였어요. 제가 아주 간단한 기본 형태만 알려드리면 여길 씌웠을 때는 흑이 나가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같이 따라 나가게 되면 이쪽이 잡히면 이거는 흑이 손해고요. 그렇다고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살리자니 여기 다시 끊게 되면 이 한 점을 잡을 방법이 없어요. 역시 이건 흑이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전에 이 두 선수가 모범 답안을 보여줍니다. 자, 첫 수가 여기였고요. 그리고 붙이니까 한 칸을 떼어나갑니다. 자, 백이 밀어가니까 이곳을 같이 밀고 막으니까 끊어서 이렇게 교환을 해둔 이후에 가만히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백이 그냥 있게 되면 여기를 나와서 끊어서 이런 식으로 교환하고 나가게 되면 백이 약점이 너무 많아요. 이거는 좋지가 않죠. 여기서 여기를 먼저 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자, 실전에 이으니까 여기를 꽉 이었죠. 자, 이제는 만약에 뚫고 나가게 되면 여기를 젖히고 이제는 먼저 장문을 씌웁니다. 그러면 흑이 여기를 이런 식으로 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요 단수가 선수고 요 가만히 있는 게 또 선수예요. 다음에 여기 나를자 가면 이게 다 잡히죠. 흑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이쪽을 있게 되면 여기를 둘 수밖에 없는데 그때 막아서 두게 되면 별로 약점이 없죠. 자, 이게 이 붙여간수의 효과입니다. 여기를 먼저 안 붙이고 그냥 이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붙이게 되면 안 받죠. 지금은. 이래서 바둑이 수순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먼저 붙이고 이으니까 지키고 백이 지키고 여기까지가 정석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외우세요. 그냥 외우세요. 이해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수순이니까
그냥 이렇게 두는 게 정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흙이 살아야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살아두었는데 잘 두어가던 강도현 구단이 또 한 번 여기서 실수가 나와요. 이 산수로는 살기 전에 여기를 하나 붙여놓고 살았어야 돼요. 붙여놓고. 그러면 백이 어차피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는 형태인데, 이러면 똑같이 백이 이제 여기 교환을 하나 해두고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살아는 있어요. 그러면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이 됐을 때 요 모양과 실전의 모양을 비교해 보시면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태는 백이 나중에 여기를 교환하더라도 맞게 되면 가위수를 또 해야 돼요. 흙이 백이 다른 데 뒀다가는 여기에 단수 쳐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을 건들 수가 없습니다. 흙이 나중에 이쪽을 젖혀서 이 활용할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백이 넘어갈 때도 차이가 많이 나요. 넘어갈 때도 이 형태는 나중에 늘어서 끝내기도 차이가 많이 나고 실전하고 차이가 납니다. 자, 이 실전 비교를 해볼게요. 그냥 사는 바람에 백이 이렇게 쌍립을 사서 이렇게 서서 살아버리니까 이 형태는 언제든지 여기가 선수예요.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쪽에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넘어가거나 흙이 젖힐 때도 차이가 많이 나고 차이를 알 수가 있죠. 강도현 구단이 이거는 사실 이런 거를 놓칠 기사가 아닌데 아무래도 좀 긴장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는 당연히 이 하나를 껴붙여 놓는 교환을 했어야 됩니다. 요게 생각보다 차이가 컸어요. 이걸 그냥 살고 이렇게 살게 돼서는 백이 확실히 편한 형태가 됐습니다. 자, 여기 막지 않고 는 거, 그리고 여기 붙여놓지 않고 그냥 산 거, 딱 두 번의 실수가 나오면서 형세는 백 쪽으로 완전히 기우게 됩니다. 백은 뭐 거의 실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이제 걸쳐가니까 받아두고 날일자로 지켜갔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이쪽을 바로 움직여 나갑니다. 이것도 재밌는 수죠. 뭐 단수 치면 이렇게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여기 둬도 죽지 않습니다. 나갈 수가 있어요. 이 한 점을 살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다른 데를 두면 여기 미는 자세가 워낙 좋으니까 신진서 구단도 입구자로 갑니다. 흙이 만약에 이쪽을 받으면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은 그때 이제 중앙으로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만 교환을 해두고 강도현 구단은 또 실리를 챙깁니다. 일단 집으로 실리를 좀 유리하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두니까 이 자리 굉장히 좋은 자리죠. 중앙 쪽으로 하나 씌워가니까 하나 교환을 해두고 계속해서 강도현은 실립니다. 일단 집을 차지해 놓고 타기로 승부를 가자. 신진서를 상대할 때 많은 기사들이 쓰는 방법이거든요. 신진서로 하여금 공격을 하게 만드는 것이 좀 더 그나마 승률을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진 건데 그 작전을 이제 그대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차렷 자세를 하니까 여기를 막고 침착하게 한 칸을 띱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날일자로 두고 계속해서 뭔가 약간의 열붐을 계속 그 백의 열붐을 추궁하고 있어요. 사실 부분적으로는 중앙 쪽을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도현 구단은 어차피 서로 집이 깨지는 이런 흐름으로 가서는 승산이 없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중앙은 일단 무시하고 최대한 실리를 계속 챙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들여다보니까 이어뒀고요. 백이 물론 이렇게 살릴 수는 있지만 이 교환 자체가 흙이 득이고 이러고 나서 중앙 쪽으로 오게 되면 다음에 이제 이런데 건너붙이는 것도 노릴 수가 있고 백이 좀 얇아졌죠. 자, 그런데 여기서 신진서 구단이 여기 하나 교환을 해두고 신진서 구단의 다음 수가 바로 이 바둑의 블루스팟이자 사실상 결정타라고 보여지는 수입니다. 바로 여기 이 어깨를 짚어가면서 중앙을 틀어 막는 수를 둬요. 자, 그러니까 이런 수는 사실은 뭐 그 프로들 바둑에서 많이 나오는 수이기 때문에 아주 놀라운 수는 아닌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왜냐면 중앙이 엄청나게 넓은 데다가 뭔가 굉장히 얇아요. 백의 형태가. 그래서 이렇게 두기는 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이 실제로 신진서 구단이 어깨 짚은 수가 블루스팟짜리였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중앙의 백은 견고했어요. 자, 이제 실전을 보시면 흙이 이제 건너붙여 갑니다. 끊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걸 늘어서 둡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두니까 이쪽을 젖히자니 이렇게 붙여서 막으면 별로 탈출이 안 되는 형태고요. 여기를 치받고 두자니 이걸 다 받아주면 이렇게 호구쳐서 받아주면 여길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여기 날일자나 밀고 나가게 되면 이쪽이 대책이 없어요. 젖히고 나가면 이 흙이 다 죽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맛보기로.
그러니까 형태가 이쪽 그 상변 좌변 쪽에 흑의 모양이 엷기 때문에 생각보다 백을 괴롭히는 수단이 별로 두기가 어려운 형태입니다. 생각보다 고기보다 백의 중앙이 약점이 없다. 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대로는 중앙의 집이 이렇게 돼서는 너무 크죠. 이렇게 됐다가 여기 집이 너무 많이 나니까 강도영 구단도 승부수를 던집니다. 밭전자를 째고 나와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또 다시 억지로 막 틀어 막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오니까 신진서 구단은 다시 자연스럽게 여기를 뚫고 중앙집을 포기하고 이 변을 잡습니다. 이곳에서 실력의 이득을 봐요. 그러니까 신진서 구단이 이 다른 기사들이 신진서 구단을 이기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신진서 구단은 굉장히 사고가 유연해요. 마치 카멜레온처럼 지금은 마치 중앙에 온통 올인을 한 것처럼 두다가도 상대방이 이렇게 밭전자를 째고 깨러 오니까 다시 실리로 돕니다. 이게 자유자재고 굉장히 유연해요. 이게 신진서의 최대 강점입니다. 마치 카멜레온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쪽을 차지하니까 이 우변에 생각지도 않던 백집이 또 크게 났죠. 자, 이러니까 강도영 구단 다시 초조해졌어요. 그래서 실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큰 곳인 세 점을 일단 챙겨놓고 시작을 합니다. 아주 큰 곳이죠. 일단 집은 굉장히 흙이 많아요. 자, 그런데 백이 이제 하나 젖혀놓고 날일자를 두니까 이 우변일 때부터 이 중앙일 때가 정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죠. 자, 이제는 더 이상은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끼워서 이쪽을 단수 쳐서 이제 나가는 형태를 두는데 있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밀어서 이제 중앙으로 나가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백이 한 점을 따냈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실 흑이 이 교환을 해놓으면 간단한데 이 교환 자체가 악수기 때문에 두기가 싫은 거예요. 자, 그래서 강도영 구단이 다시 중앙을 밀고 나갑니다. 일종의 승부수예요. 중앙 백집을 완전 초토화시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백이 젖히니까 한 칸을 뛰어나가고 여기를 이어서 두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 패는 상관이 없어졌고 중앙 흑 대마 이 둘의 사활이 문제가 됐어요. 자, 이제 흑이 여기를 밀고 나가니까 젖히고 여기까지 밀어두고 이제 더 이상 밀기에는 이곳을 백이 나와서 끊어서 이렇게 늘게 되면 이쪽이 너무 약점이 많으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 더 늘어나야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길 두고 늘게 되면 싸움이 잘 안 되죠. 자, 그래서 여기를 지켰습니다. 자, 백도 꼬부려서 지키고 요 사활이 문제가 됐어요. 근데 실전에 이제 강도영 구단이 여기를 날일자로 두는데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수입니다. 여길 두니까 백이 이쪽을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이 급소 자리를 온 다음에 자연스럽게 중앙을 선수 활용을 해놓고 한 점을 딱 잡아버리니까 백은 다 연결이 되고 흑대마가 대책이 없는 형태가 됐어요. 돌에 한 집도 없는 형태가 됐죠. 이렇게 돼서는 이 흑대마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강도영 구단이 날일자로 둔 수로는 좀 욕심이었고요. 한 칸으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자, 이렇게 뒀으면 아마 중앙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여기를 바로 패를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백도 지금 흑이 집이 많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다 살면은 흑이 이기는 바둑이에요. 그런데 백이 패를 들어간 다음에 패감이 굉장히 많아요. 이쪽에 두는 것들이 다 패감이죠. 이런 패감들이 다 패감이기 때문에 패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패를 따내게 되면 결국은 이 뒤에 사활 때문에 이 단수축 이쪽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선수로 이제 끊어지게 되면 뭐 중앙이 살더라도 백이 이곳저곳에 집이 늘어나는 게 많아서 여전히 바둑은 백이 좋아요. 하지만 조금 긴 바둑으로 만들 수는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도영 구단이 이 날일자로 둔 수가 조금 욕심이었죠. 이 반격이 날카로웠고요. 이렇게 돼서는 이 흑 중앙 대마가 너무 위험해졌습니다. 자, 결국 이제 뭐 이쪽을 날일자를 뒀지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단수쳐도 이어서 연결이 안 돼요. 결국은 이곳을 하나 젖혀놓고 날일자로 두었지만 하나 밀어놓고 여길 딱 끊어가니까 흑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연결하는 수단은 없어졌습니다. 결국은 이곳에서 두 집이 나야 되는데 워낙 백이 철벽이에요. 자, 이걸 젖혀갔지만 여기서 뭐 이런 데를 두더라도 단수 쳐놓고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 결국은 살기가 어렵죠. 끊어도 늘어서 이 빵 때림을 한다고 집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빵 때림하고도 살지를 못해요.
이곳을 이제 붙여가면서 뭔가 백이 좀 받아주기만을 좀 기대했을 텐데, 신진서 구단이 이날은 정말 자비란 없었어요. 바로 잡으러 갑니다. 여기로 오니까 밀고요. 젖히니까 같이 젖혀 끊어가니까 이게 잡을 수가 없죠. 이걸 늘게 되면 단수를 쳐서 이렇게 단수가 되고, 여기를 늘자니 이렇게 치고 밀어버리면 요 세 점이 그냥 죽었죠. 워낙 주변에 백돌들이 많아서 흑이 행마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잊고 단수 치고 이곳을 하나 끊어봤지만 이 한 칸 뛴 수가 또 준비되어 있는 수였고요. 여길 나가니까 밀고 하나 나갔지만 이 단수 치는 장면에서 결국은 강도영 구단이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 바둑은 140수 만에 단명국으로 바둑이 끝났어요. 자, 이 장면에서 강도영 군이 계속 뒀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여기는 백이 이렇게 옆으로 틀어 맞게 되면 이 세 점이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수부족이죠. 자, 그러면 이제 중앙 다른 곳에서 수를 내야 되는데, 지금 다른 데에서는 집이 날 곳이 없고 뭔가 이런 데를 끊어서 수를 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뭐 이런 걸 단수 친다고 해도, 이거 단수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잘 안 돼요. 이걸 막아서 뭔가 약점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를 잇는 수가 또 백이 선수입니다. 흑이 여기를 꽉 이어서 이 5점을 잡으려고 해도 이곳을 단수치고 늘게 되면 이 귀가 2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흑이 안 돼요. 결국은 여기를 지켜야 되는 형태라 백이 2점을 잡아서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이 중앙 흑이 전부 다 잡히는 그런 바둑이 됐어요. 자, 결국은 이 장면에서 강도영 구단이 돌을 던지면서 신진서 구단의 승리로 끝이 났고요. 이 바둑은 한마디로 초반 이 강도영 구단의 2번의 실수, 뭐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찬스도 없었던 그런 바둑입니다. 뭐 저희가 이제 이런 바둑 참 많이 보지만 진짜 신진서 구단의 완벽함을 볼 수 있었던 바둑이었고, 이 신진서와 강동윤의 굉장히 수준 높은 바둑을 저희가 감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바둑이었습니다. 1국에서 김창훈 선수가 진시영 선수를 잡고요.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강동윤 선수에게 이기고, 자, 3국에서 주인공이죠. 김승재 선수가 강승민을 잡아내면서 3대0, 4국과 5국을 두지 않고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2차전, 3차전을 모두 3대0으로 이기면서 킥스팀이 물가정부를 물리치고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사실 킥스가 챔피언 결정전까지 진출하리라고 예상했던 선수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물가정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절대 강자죠. 절대 강자 신진서 선수, 정말 완벽한 1승 카드를 보유한 팀이 얼마나 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정규링이랑은 다르게 이렇게 한 번에 1, 2, 3국 오더를 공개하고 그 다음에 4국과 5국을 두는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조커예요. 그냥 필승 카드가 하나 딱 있으니까 상대팀에서 오더를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가정보팀에서도 이 2차전, 3차전에서 오더가 완전히 꼬이면서 한마디로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패하는 그런 결과가 났고, 이 신진서를 보유한 킥스가 포스트 시즌에서 얼마나 강한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요. 자, 이번 KB 바둑 리그는 신진서의 킥스 그리고 변상일의 정관장 팀의 챔피언 결정전으로 우승자를 가리게 됐습니다. 이 신진서를 하나 보유하니까 정말 팀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신진서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이 포스트 시즌 18연승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한 번 본인의 연승 기록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신진서 구단과 강동현 구단의 바둑 하이라이트로 보여드렸고요. 킥스팀이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했다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흥미롭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